글로벌 반도체 대란, 이게 정말 자동차 시장을 지금 발칵 뒤집어놨죠. 이거 진짜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현대기아차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금 이 반도체 대란 때문에 차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수입차 제조사들도 일부 옵션을 뺀 모델들을 판매하고 있죠. 그야말로 이 반도체 대란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부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완성차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요즘 잘 나가는 차, 전기차도 수많은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는데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거 지금 대기 기간 말도 안 될 정도입니다. GP60은 1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세운 도미노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쾌감, 보는 사람도 시원한데요. 문제는 이 도미노가 지금의 자동차 시장의 현실과 아주 닮았다는 겁니다. 이 자동차 부품 업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미노는 시원한데 이건 시원한 일이 아니죠. 정말 심각해요. 이런 와중에 여기에 현대차에 대한 논란까지 한 스푼 얹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다 현대차의 후려치기 때문이다 라는 댓글도 있어요. 오늘은 지금 자동차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부품 업계의 현황이 어떻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그리고 또 현대차는 왜 언급이 된 건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정말 대위기를 맞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과장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심각해요. 지금 자동차 부품사들이 줄줄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M금속입니다. HM금속은 아이오닉5, G80, EV6 등의 캘리퍼를 공급하는 1차 벤더죠. 이 회사의 부품이 들어가는 차만 10만여 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HM금속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죠. 해당 부품사는 이미 지난 8월 부도가 났고요. 당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지만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제1파산부는 기업의 지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다며 회생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HM금속은 사실 2019년 매출 558억 원을 기록한 나름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죠. 매출은 413억 원으로 급감하고 영업적자도 25억 원이 났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어떻고요? 반도체 공급난에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했죠. 그냥 한마디로 최악인 상황입니다. 원인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한 회사가 망했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 G80 등 주요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고요. 캘리퍼는 차량별로 한 업체가 맞춤형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선 2-3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죠. 거기에 HM금속이 1차 벤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HM금속에 납품을 하는 2차 벤더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완성차 생산 라인이 중단되면 다른 부품사들도 납품을 하지 못해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도미노 같은 상황이라고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회사가 파산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여기저기서 파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북 전남 지역에서 공장 3곳을 운영하던 중소자동차 부품업체 진원이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죠. 이 회사는 20년간 루프렉을 전문으로 제조하던 업체인데요. 현대차와 쌍용차의 1차 벤더로 수년간 납품을 해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벤더인 해당 부품사가 반도체 공급난에 그만 백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1차 벤더가 무너지면 그 아래 2차, 3차 벤더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여파는 빠르게 2차, 3차 벤더로 번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진원에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부품을 납품하던 A사, 자동차용 금형 부품을 생산하던 B사 역시 줄줄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거나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예상치 못한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제값 주고 부품 샀어야지,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가 부품회사 단가를 너무 낮게 잡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의견이 꽤 공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다른 네티즌도 부품 대금 맨날 후려치니 버텨내질 못하지 현대야, 부품값을 매년 깎아대니 못 버티지,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대기업은 단가 후려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의견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말하기가 예민한 문제인데 예전부터 대기업 횡포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긴 했죠. 하도 문제가 되니까 2018년에는 실제로 정부가 직접 관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까지도 관련 뉴스는 끊이지 않았죠. 이건 실제로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체감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번에는 원래 있던 문제에 더해 예기치 못한 반도체 수급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해졌으니 결국 복합적인 이유로 중소기업이 쉽게 버티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부품 시장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부품 시장의 생태계에 대한 건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즘 잘 나가는 모델 중 하나가 아이오닉5라고요. 아이오닉5가 어떤 모델인가요? 현대차가 전기차 대중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시한 미래 모빌리티의 시작이죠. 그런데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는 아직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기차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관련 부품 매출이 고작 2.7%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자동차 부품사 300사의 총 매출액이 총 2,696억 원이었는데 그중 고작 73억이 미래차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래차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43.6%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실제 미래차 부품을 양산 중인 업체는 29.3%로 88사 정도였고요. 이 중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는 고작 64에 그쳤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미래차 산업의 준비가 안 된 곳은 부품업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비소들로 지금 난리가 났죠.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대표적으로 일거리가 줄어드는 곳이 정비소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부품이 줄어들면서 정비소가 할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정비소는 전기차 보급이 늘면 엔진오일과 필터 교환, 타이밍 벨트, 변속기 오일 교체 등에서 나오는 수익은 거의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엔진이 없으니 관련 수리를 전담하는 업체들은 특히 타격이 크겠죠. 업계에서는 이미 전기차는 구동계 부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 유지 보수를 위해 챙겨야 할 부품은 고작 타이어 정도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정비할 인력 부분도 문제로 손꼽히죠. 전기차가 고장나서 동네 카센터를 찾게 돼도 기존 내연기관차에 집중돼 있던 정비 지식을 전기차에 그대로 접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동네 정비소뿐만 아니라 제조사 공식 서비스 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설계 구조와 부품부터 다르니 정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비업계도 미래차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속에 국내 부품사 현황부터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까지 폭넓게 알아봤는데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선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죠. 최근 정부가 내년 미래형 자동차 현장 인력 양성 사업 규모를 920여 명으로 늘린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대전기차 시대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시작됐죠 벌써.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영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아닌 뒤를 보고 걸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빠른 판단력으로 미래차 시대에서 살아남는 멋진 업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나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토포시 슈플러스였습니다.